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줄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1200만원 정도 됐는데 근데 내년에는 이게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대 900만원이 된다고 하네요. 아이 그래도 900이면 괜찮지 않나? 아니 내가 세금을 내기만 했지 정부에서 세금을 받는 경우가 어딨어. 아 진짜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 구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체가 다 동일한 금액을, 절대값이 같은 금액을 받는 거였죠. 근데 올해는 갑자기 6천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100% 지급이고 6천만원 넘어가면 50%, 9천만원 넘어가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처음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는 대충 6천만원을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국산차는 대충 6천만원보다 조금 낮을 걸로 예상됐기 때문에 국산차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하고 경쟁사들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읽혀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 테슬라를 비롯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EQA나 아우디 이트론이나 등등 할 거 없이 다 가격을 5,990만원에 맞추면서 국산차에 이득을 주는 라인을 그냥 뚫어버린 거죠. 잠깐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네시스 같은 차가 더 혜택을 덜 받고 수입차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500만원씩 이 라인을 낮춥니다. 6천만원 이하였을 때 100% 지급하던 보조금, 이제는 5,500 이하여야지만 100% 지급하게 됐고요. 5,500만원에서 8,500만원은 50%만 지급합니다. 8,500만원 이상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좀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부의 입장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그럼 전기차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데 요걸 조금씩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도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의 가격을 좀 급격하게 낮추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6천만원과 5,999만원은 만원 차이가 아니라 거의 500만원이나 차이 난다는 거죠. 500만원 할인 효과가 있으니까 차를 더 파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효과,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의 절대치는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총액은 더 늘렸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기존에 1조 1천억 원이었던 게 이제는 1조 9천억 원대로 올랐어요. 전기차 보급하는데 2조를 써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런데 충전 인프라가 그 모양이냐? 야 진짜 어디 눈먼 돈 같은 게 막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충전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후진 인프라를 이거 설치하는데 도대체 몇 천만 원을 쓰는 건지, 게다가 가보면 다 고장나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개수 늘리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냥 쓰는 거,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움직임 같은 게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고, 저급한 그런 충전기 이거 못하게 하고, 고장났으면 고장난 거에 대한 페널티도 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이런 것들 빨리 해주지 않으면 이 돈이 그냥 엉뚱한 사람들의 엉뚱한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전기차 몰면 정말 화가 나는 게 충전소가 말도 안 되는 곳에 말도 안 되게 있고, 게다가 다 고장나 있다는 거 답답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면서 보조금을 100% 받지 못하는 차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준이 옵션을 모두 뺀 기본 차량 가격이잖아요. 기본 가격이 5,999만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옵션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보조금을 100% 받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GV60 같은 경우는 가격이 5,99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지간한 걸 붙이게 되면 그냥 6,500만원으로 그냥 띄워버립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모터는 옵션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사륜구동이면 보조금을 못 받게 돼서 실제로 모터 가격은 300만원이라고 해도 800만원짜리 옵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책이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후진 전기차에 옵션만 좀 더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방향이 가고 있어서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 보면은 기아차 내부에서 있던 자료가 지금 유출된 것 같은데요. 사내한 이렇게 써있어. 아니 내부용 자료가 이렇게 막 유출돼도 되는 건가? 아무튼 여기 보면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이렇게 써있습니다. EV6 전 차종 기준 판매 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보조금 상한제 100% 지급 구간에 해당됩니다. 전 차종이 다 100% 받는군요. 가격표의 판매 가격이 아니라 환경부 인증 단위별 기본 판매 가격 기준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구동 방식, 배터리, 휠 사이즈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동 방식, 배터리, 휠 사이즈
사이즈 요것만 같으면 같은 차로 본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옵션을 더 붙이든 그건 다 같은 그룹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900만원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지. 기존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은 7.5만 대를 보상해 줬는데 2022년에는 무려 16.5만 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9만 대나 늘었어요. 이거 엄청나지 않나? 기존에 비해서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이었던 게 100만원 줄면서 최대 7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상용 같은 경우는 기존 보조금이 1600만원이었던 게 200만원이 줄면서 1400만원이 됐다고 해요. 역시 상용은 4.1만 대, 기존에 2.5만 대였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적네요. 여기에 EV6 같은 경우에 700, 700, 700, 700 다 700을 받을 수 있고 EV6 롱레인지 4륜구동 20인치를 하게 되면 692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네요. 여기서 어디서 빠지냐면 기준 보조금에서 빠져요. 환경부 인증 기준 주행 거리에 대해서 연비 보조금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8만원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물론 아이오닉5도 모두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니로 EV도 나오겠지만 그것도 100%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테슬라는 여기에 50%인데다가 거기에 이행 보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과거에 자동차 사업을 했던 업체에만 받을 수 있는 게 이행 보조금입니다. 가솔린차 만들던 회사들이 전기차 많이 내놓을게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각서 같은 거 쓴 거예요. 이행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래 그럼 이행해라 이러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가솔린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행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 진짜 친환경으로 간 회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가솔린차만 만들다가 친환경으로 좀 갈래요 하는 회사는 보조금을 주고,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70만원을 깎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50%를 하게 되니까 310만원, 315만원, 모델3 퍼포먼스, 모델3 롱레인지 다 50%도 아닌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밖에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모델 Y 퍼포먼스는 8,599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아예 못 받게 됐습니다. 한 100만원 차이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됐는데 이거 정도는 할인해도 되지 않을까? 머스크 형,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마크3 PD님 요번에 모델 Y 퍼포먼스 사셨는데 어우 잘 사셨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A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 EQA는 연비 보조금도 깎이고 이행 보조금도 깎여서 총 받는 금액이 288만원. 아니 보조금이 288만원이라고? 너무하지 않나? 얘도 전기차고 얘도 전기차인데 얘는 700만원 주고 얘는 288만원 준다. 묘하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국산차, 현대기아차에 굉장히 유리한 보조금 정책이 됐어요. 우연이겠지. 그리고 올해 계약한 전기차 이거 출고가 내년인데 이거 어쩌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막 땅을 치면서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늦게 받고 싶어서 늦게 받냐, 나는 지금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거 늦게 나오는 것도 서러운데 계약 시점에서 그걸 해줘야지 그걸 출고 시점에서 해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해 12월 안에 이걸 신청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받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월 안에 차가 출고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 지급 자격이 취소됩니다. 미리 신청서 써놓는다고 써놓으면 또 그것도 곤란해요. 만약에 차를 못 받게 되면 보조금이 날아가고 보조금을 2년 동안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너무하죠. 그래서 불안해서 내년에 신청서를 쓰게 되면 내년에 바뀐 제도로 차를 받게 되겠죠. 지금 전기차 계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바뀐 보조금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차의 가격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애초에 왜 주기 시작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한 차를 사는 서민들을 돕자, 이런 차원의 보조금이 아니라 환경을 좀 개선하자, 이런 차원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격대를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환경을 생각한다면 큰 차, 대형차일수록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게 만드는 게 우리 환경에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사는 어떻게 할까? 아마도 테슬라 같으면 5,500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으면 이 5,500을 맞추기 위해서 GV60에다가 기본 트림의 옵션을 막 빼서 완전 깡통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깡통 가격이 5,499만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 나머지를 다 옵션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 5,499만원인 차가 아무도 보고를 사진 않겠지만 어쨌든 보조금은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정책인가? 팔지도 않을 깡통차를 막 만들게 하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한 건가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지금 EV6 타는데 히터가 그렇게까지 뜨끈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히터를 빵빵하게 최대한의 온도를 높여서 전비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터가 그렇게 빵빵하지 않은 거지. 전기를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EQA 같은 경우는 원래 온도를 30도까지 설정할 수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27도까지밖에 설정 못하게 세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별로 따뜻하지 않게 되도록 바꾼 거예요. 제 EV6 같은 경우도 27도 이상 못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전기차를 더 좋게 만들도록 하는 정책인지 더 나쁘게 만들도록 하는 정책인지 헷갈리네요. 어쨌든 다양한 정책들이 잘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라는 건 더 좋은 전기차를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탈 수 있는 거니까요. 제조사 못지않게 정부 각 부처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볼게요. 27도 오토는 최대 27도로 했는데도 춥네. 추워. 추워. 아유 좀 따뜻하면 좋겠다.